우왕좌왕이라니. 국민들도 저한테 우왕좌왕 한다고 말을 하니까 합니다. 어떤 국민이 그러시죠? 예, 뉴스탑10이 뽑은 3위와 8위인데요. 먼저 정세균 총리 인물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구치소 집단 감염까지 정부를 대표해서 자주 사과를 해왔던 정세균 총리인데요. 그런데 오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국민들께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같이 준비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왕좌왕이라고요? 우왕좌왕 아닙니까? 누가 우왕좌왕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봅니다. 어떤 거 한번 말씀. 그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국민이 그러시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현정 의원님. 정세균 총리가 이 코로나 관련 여러 이따도 말을 해보겠지만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꽤 공격적으로 야당 의원들한테 공세에 맞받아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회의를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 백신 문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정부가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백신 문제에 단호하게 보이는 거는 보면 부동산 문제나 방역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게 정부의 실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이 사실 백신 문제예요. 이 백신 문제만큼 예를 들어 정부가 실패했다, 잘못했다, 이게 인정되면 아마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달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지금 내년 2월달, 오늘 2월달부터 지금 마치게 하겠다는 게 지금 대통령과 총리 약속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연 그게 이제 지켜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백신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근데 정세균 총리한테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백신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부작용이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서 도입했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솔직히 백신이 그 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나라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즉, 백신 현무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우리가 백신 문제는 좀 늦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보다 훨씬 방역을 잘한 뉴질랜드나 대만은 왜 백신을 도입을 했을까요? 예. 자, 이 EU, 그 나라 많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물론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백신을 도입했습니다만은, 그럼 어쨌건 빨리 움직여서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백신 물건 구경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백신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백신은 권력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백신을 다 접종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40개국이 백신을 다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백신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손에 안 쥐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뭔가 지금 국민들 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2월 달에 만다 말만 하지 말고 그 능력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정세균 총리도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언급한 게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지금 많은 국민들은요,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백신을 2월 달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안 맞습니까?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은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좋지, 무작정 빚을 냅니까? 이참에 질본청장을 국민들 앞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글쎄요,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시작한들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그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하는데 실본청장 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여기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예, 저는 다음.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아하, 하정대 국장. 예. 백신 확보 다른 나라 거는 그 나라 가서 물어보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다. 2월에 맞는다. 우리 안 맞는 거 아니다. 이게 정세균 총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저 말만 들으면 마치 정부가 일관성 있게 그동안에 백신과 관련해서 정책을 펴온 것 같은데 사실은 상반기만 하더라도 백신은 안전성이 중요하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뒤늦게 백신 확보가 안 됐다고 다른 선진국은 다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과연 우왕좌왕 안 했는가? 그렇게 말하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확보할 수 있다. 우리 충분히 가능하다. 하다가 12월 말에 와서야 정말로 정신없이 이제 백신 확보에 모두가 대통령까지 나섰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굳이 총리께서 우리는 우왕좌왕도 아니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는 저는 굳이 총리가 그렇게 우길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유럽,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아니면 미국 이런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코로나 확진 환자가 적은 건 분명해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뿐만 아니고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적은 다른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다 열심히 백신을 확보하는데 우리보다 배나 더 총력을 기울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정부가 저는 책임을 지고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잘 해왔다 우왕좌왕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좀 다소 평소와는 다르게 버럭하던 정세균 총리가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고통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러게요. 총리의 눈물도 안타깝고 코로나는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동환 변호사님, 네. 뭐 총리가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이 헬스장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보완된 정책, 대책을 내놨는데 99%가 어른만 출입하는 헬스장에 어린이는 이용 가능하다. 또 이런 대책을 두고도 사실 눈물과는 관계없이 또 여러 말들이 좀 많고 있거든요. 예, 헬스장 이용 규제를 풀어주는 줄 알았더니 아동 청소년으로 제한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99%가 이용객이 성인인데 아동이 PT를 받으러 가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핀셋 규제라고 해서 이제 피해자를 최소화한다 이러더니 누더기 규제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영업 제한에 대한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데이터가 없고 이게 초기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초기가 아니라 거의 1년이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예요. 어떤 데 환자가 많이 나오고 어떤 데를 규제하고 어떤 데 손실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이 1년 정도 하면 세워지지 않을까요? 근데도 지금 아까 우왕좌왕 싫어하시지만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규제는요,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고시 같은 게 많지 법률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어서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나중에 영업 손실 보상 안 하고 무조건 제한을 했다 이러면서 소송하면요, 국가 또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뒤치작거리를 하려고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고, 아까도 정세균 총리가 이제 화를 내시면서 뭐 김미애 의원이 월급도 삭감하고 국회의원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정부에서는 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미애 의원한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러시던데 눈물 흘리실 일이 아니고요. 눈물을 흘릴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로 손실 보상해 줄 수 있는 거 하고 핀셋 규제를 정말 하지 누더기 규제라는 말을 전문가들한테 듣지 않도록 하셔야지 뭐 정세균 총리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고요. 말만 하지 말고 눈물만 보이시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국민들한테 위로가 될 겁니다. 이조 변호사님, 그래도 국무총리가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것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 근데요. 저는 저분이 저희도 알지만 백봉신사상을 최다 수상하신 그럼요. 분이거든요. 예. 그죠? 그러시고 되게 온화하신데 너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 백신 이런 거 갖고 화를 많이 알겠습니다. 내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것도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업다운 하는데 우리도 다 감정 업다운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개인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요. 육선 국회의원의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지낸 이력이라서 본인 스스로도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은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에게는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총리가 이례적으로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단 말이죠. 이 얘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고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이런 거죠.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지급을 할 거냐,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보편 지급을 할 거냐, 선별 지급을 할 거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줄기차게 보편 지급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고, 거기에 대신에 정세균 총리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더 풀자,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 약간 좀 자극적인 말이죠. 그 벗어나야 된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아마 이재명 이사가 주장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정세균 총리는 뭐 본인이 직접 대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하지만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도 잠재적 후보군의 한 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논쟁이 되는 쟁점에 대해서 뭔가 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말씀처럼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차기 대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좀 모아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대선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리 식당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맞고 마음 놓고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부장인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러면 지금 정세균 총리가 본인 목소리를 조금씩 내는 이유는 결국 집권 여당 안에서 대표적인 친문 후보가 없다는 걸 본인도 인지하고 앞으로 좀 그런 지지세를 모으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육선이나 하신 국회의원께서 여당 대표를 하신 국회의원이 대권의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총리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꿈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정세균 총리도 본인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2월 달에 백신 국민들 접종하기 시작하고 한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아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 특히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정세균 총리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국가 재정이라는 게 뭐 아무 데나서 다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국가 재정을 가지고 결국 이걸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거든요. 아시겠지만 지난 1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 KDI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게 소비로 이어진 것은 많이 없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핀셋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정세균 총리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자꾸만 다 나눠주자고 그러는데 아니 본인 돈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 돈 나눠주는 건데 그 나눠주다가 돈 나중에 다 떨어지면 어디 가서 돈을 얻을 겁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세균 총리도 더 나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차기 대선 준비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두 분 다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 모습 만나봤고요.